You do not sell your Bitcoin.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사토시는 여러분에게 비트코인이란 경제적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절대 그걸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생애를 훨씬 넘어서 계속될 것이며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합니다. 현재 경제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는 오렌지 알약, 즉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10배, 100배, 1000배로 올릴 거라는 점에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A new set of slides. My second best set of slides. 21 rules of Bitcoin. 이른바 제가 준비한 세컨 베스트 슬라이드, 바로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입니다. 저는 오늘의 비트코인에 대한 대화를 비트코인은 과학과 경제가 충돌하는 특이점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심오한 개념입니다. 마치 과학과 천문학이 충돌했던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같고 과학과 의학이 충돌하며 질병이 악마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과 같습니다. Bitcoin is where science collides with economics and it ushers in a new age. 비트코인은 과학이 경제와 충돌하는 지점이며 새로운 경제적 통찰의 시대를 열어 우리의 정치 시스템, 금융 시스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깊이 변화시킬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의 완벽한 화폐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결함 있는 화폐들을 사용해 왔으니까요. 조개 껍데기, 담배 따발, 유리구슬, 구리주화 등 언젠가는 은화, 구리조각, 종이조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생각하면서 황당해하겠죠. 완벽한 돈의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의 개념처럼 여러분이 공간을 통과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대적 기준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줬고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토시는 경제학과 화폐 사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러한 인트로와 함께 저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Those who understand Bitcoin buy Bitcoin, and those that don't criticize Bitcoin. 첫 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비판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매우 심오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어느 순간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걸을 시간이 없어요. 저 역시 그게 분명하게 느껴졌을 때 비트코인을 사야 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수많은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규칙은 모두가 비트코인을 반대했다가 결국 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가? 왜 이 은행가는 비트코인을 반대하는가? 왜 이 정치인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가? 그들은 비트코인이 뭔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반대할 겁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매우 심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건강한 기관, 건강한 정치 시스템, 건강한 지성들이 처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건 우리가 낙담할 일이 아니며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세 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는 걸 아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공부했고 확신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배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비트코인이 뭡니까? 비트코인은 단순한 프로토콜이 아니며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비트코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경제적 바이러스, 화폐 바이러스, 이념적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채택자들이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레이어 5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이해해야 합니다. 레이어 3 어플리케이션들이 레이어 2 프로토콜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레이어 1 프로토콜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10년, 50년, 100년 후에 비트코인으로 뭘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100년 후에 100억 명의 사람들이 3억 개의 다른 기관을 통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고안되지도 않고 발명되지도 않은 비트코인의 프로토콜과 확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 복잡성, 인류가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방식들을 통해 아이디어가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전체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10년 후 사이버 공간에서 50년 후에 100만 개의 다른 인공지능과 통합되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꽃 같은 것이며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인류와 인류의 다양한 잔재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면 80억 명의 사람들 또는 3억 개의 기업이나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것들의 생각을 모두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비트코인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갈증이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배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Rule number 4. Bitcoin's powered by chaos. 비트코인의 네 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혼돈에 의해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 넣고 법정화폐로 저축하는 건 여러분의 돈을 국가에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건 회사의 경영진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건물에 투자하면 여러분은 그 도시의 시장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예술품에 투자하면 문화에 돈을 대출하고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반면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돈을 무질서의 군주들에게, 혼돈의 신에게 대출하는 것입니다. 그 배팅은 혼돈이 도시, 사회, 국가, 문화를 능가하는 것이라는 판단인 거죠. 이건 매우 심오한 생각입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을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으로 데려가서 많은 돈을 주고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유럽의 어떤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있으며 유럽의 어떤 회사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술품을 소유할 수도 있고 유럽의 화폐나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할 국가의 어떤 자산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쟁을 치르는 모든 국가의 돈을 보관할 스위스의 한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 스위스 은행을 소유하고 모두가 돈을 그 은행에 넣고 전쟁이 일어나면 혼돈이 찾아옵니다. 제가 말한 전쟁은 지난 4년간의 혼돈과 엔트로피가 가속화된 상황을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폭파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는 아마도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땅도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임대료와 임대계약은 아마도 파기될 것입니다. 모든 화폐는 붕괴할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은 혼돈, 더 많은 파괴와 황폐함이 있을수록 그 스위스 은행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모두가 돈을 이 은행에 넣고 서로를 죽이면서 은행은 그 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심오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혼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을 막으려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더 혼란스러울수록, 시장 환경이 더 비효율적이고 경쟁적일수록, 문화의 변화가 더 클수록 다른 모든 투자가 더 나빠지고 비트코인 투자는 더 나아집니다. 비트코인은 혼돈에 의해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유일한 진리는 엔트로피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카지노에 들어가면 모든 게임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포커를 제외하면 말이죠. 근데 포커 테이블에 앉았을 때 여러분이 전문 포커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그 게임도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가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물론 어쩌면 여러분이 게임을 조작할 수 있다면 하나의 게임 정도는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한 구간 동안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게임을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려면 인생에서 어떤 게임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 특정 분야나 지역, 부동산, 예술 거래 등에서만 잠시 동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모두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카지노이자 혼돈의 하우스입니다. 이 게임을 하고 싶은 모든 플레이어는 누구나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게임에서 지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게임을 하지 않거나 자신이 유리해지기 전에 너무 빨리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 카지노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게임을 시작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이길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카지노에서 나와서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모든 다른 게임에서 패배자가 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 하우스를 통제하지 않고 확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시장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엔트로피의 신들은 여러분의 불안정한 균형을 깨트릴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겠지만 여러분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은 불길을 통과하고 용암 화산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의 1%만 보호하지 마세요. 몸의 5%만 보호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갑옷을 풀 장착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통제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키가 없으면 당신의 비트코인이 아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비트코인을 모두에게 알리면서도 정작 비트코인을 사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통제하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산의 1%만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나머지 99%가 모두 제로가 되고 그 1%가 20배, 30배, 100배로 증가했다면 자신에게 무언가 얻긴 했군 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제대로 갑옷을 풀장착해서 몸의 99%가 타버리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절대 아킬레스건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자, 7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우주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로 구현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분산화되어야 하며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한 암호화 네트워크를 갈망했다면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키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더 강력한 누군가의 허락에 따라서 소유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주지사, 국가, 기업 등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언제든 여러분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수용, 과세, 규제 등에 의해서 자산을 빼앗길 수 있다고요. 만약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더라도 시간의 흐름, 엔트로피, 혼돈에 의해서 결국 빼앗길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혼돈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고요. 지구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비트코인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로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사유재산권의 정의를 바꿀 겁니다. 자, 8번째 규칙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깜냥에 맞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로 결정하는 것은 겸손한 행위입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이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 때이며 명령과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인식, 과거 역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닫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모든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것입니다. 2013년 12월 저는 비트코인을 보고 트윗을 남겼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날은 끝났다. 온라인 도박처럼 될 것이다. 이건 제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89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을 때의 가격은 9,500달러였습니다. 이게 제 깜냥에 맞는 가격이었던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저는 95,000달러일 때도 살 거고 95만 달러일 때도 살 거니까요. 비트코인이 95만 달러 정도 되면 TV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어떤 사람이 지금은 너무 과열된 것 같습니다. 약간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우리는 70만 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기회를 놓칠 겁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언젠가 800만 달러에 도달할 거고 그때쯤 그 사람은 800만 달러에 사겠죠. 그 사람은 자신의 깜냥에 맞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고전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만큼만 투자하라.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세팅된 카드로 플레이가 되는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면 저는 광고에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저희 카지노에 오세요. 하지만 잃어도 괜찮은 돈만 갖고 플레이하세요. 만약 제가 어떤 투자 회사를 만들고 여러분의 돈을 뜯어서
플로리다의 습지 땅을 사거나 알지도 못하는 여러 회사들을 사는 도박 행위를 하고 싶다면 저는 그때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잃어도 괜찮은 돈만 갖고 암호화폐든 카지노든 투자든 아이디어든 뭐든 투자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건 여러분한테 도박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죠? 이 말은 제가 제공하는 이 게임은 당신이 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멍청이들이나 하는 게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만약 제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당신 바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 바는 정말 좋은 술만 팔지만 다음날 출근 안 해도 될 때만 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왔다면 제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취할 거고 다음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해준 거죠. 하지만 현실에선 아무도 학교 버스에 아이들을 태우되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만 태우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죠. 여행지에 도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저희 비행기 티켓을 사세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무조건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제가 만든 다리로는 건너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엔지니어를 봤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절대 잃지 말아야 하는 돈으로만 비트코인을 사세요. 전 모호하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호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벽한 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게 빡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리스크라는 건 지들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세팅해놓고도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더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전 세계가 인공적인 매트릭스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이렇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저렇고 절반이 실업자인데도 실업률이 2%이니 3%이니 하고 있고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인플레이션으로 예전보다 버는 돈이 줄어든 꼴인데도 GDP가 어쩌고 명목 GDP가 저쩌고 이거 수치로 만든다고 우리가 사지도 않는 엉뚱한 항목들로 꽉꽉 채워놓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매트릭스의 모습입니다. 자, 10번째 규칙은 심플합니다. 이 매트릭스 탈출 티켓은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매겨집니다. 비트코인이 없으면 이 매트릭스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있어야 매트릭스 탈출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기 전까진 매트릭스도 비트코인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 11번째 규칙. 비트코인에 대한 통찰은 필요성을 느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도 워렌 버핏도 은행가들도 비트코이너들이 싫어하는 유형의 부자들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구권에서 편하게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쁘지도 않고 사촌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으니 비트코인을 이해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세상이 무너지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비트코인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냥 아직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12번째 규칙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모델은 파괴될 겁니다. 저는 정치 모델, 경제 모델, 우리가 지난 1만 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인플레이션이 뭔지, 경제 번영이 뭔지, 직업이 뭔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자료의 시계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전차와 활, 화살, 낙타, 코끼리 등을 이용해서 전쟁을 치르던 3000년 전의 사람들을 분석하는 통계학자들의 행태일 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폭탄과 폭격기를 갖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꾸 자신의 모델을 역검증하며 폭탄과 폭격기가 코끼리 부대의 전투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모델이 이제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이전의 모든 모델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질라가 놀이터에 등장하면 여러분의 모든 놀이기구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모두 파괴될 테니까요.
12번째 규칙입니다. 현재 경제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는 오렌지 알약, 즉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과거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화폐가 유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본이 유독하고 통화도 유독합니다. 이건 마치 의사들이 우리를 죽게 할 만큼 피를 뽑아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의 뇌에 쓰레기와 오물을 잔뜩 주입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매일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유일한 치료법은 시스템에 독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오렌지 알약, 비트코인이 바로 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치료법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14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라. 그리고 법정화폐를 반대하지 마라. 비트코인을 지지하되 법정화폐를 반대하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베르나르도 아르노 LVMH 그룹 회장은 명품 핸드백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많은 돈을 유로나 달러 채권이나 페소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핸드백의 가격을 유로나 달러로 받지 않을 거란 뜻은 아니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도 여전히 각 국가별 현지 통화로 자신의 제품 가격을 매길 겁니다. 왜냐? 그 나라 사람들은 자국 화폐를 통해서 핸드백이나 샴페인 또는 비트코인과 교환하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무언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99%의 부는 각국 통화 이외의 다른 무언가로 흘러갈 거고 그중 절반은 아마도 비트코인으로 갈 테니까요. 우리는 그냥 비트코인을 지지하면 됩니다. 15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뺏을 AI 로봇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될 겁니다. 로보택시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어갈 때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로보택시의 결제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여러분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10배, 100배, 1000배로 올릴 거라는 점에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적도 결국 비트코인을 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ETF가 출시되고 그 ETF를 사람들이 사고 당신이 싫어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1000배로 올릴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좋아할 필요도 그들의 이념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에 참여할수록 그게 여러분의 친구든 적이든 좋아하는 종교든 관심 없는 종교든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든 모두가 비트코인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충실하다면 그들도 결국 당신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자, 16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트코인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50%씩 상승해 왔습니다. 이건 무위험 이자율, 즉 자본 비용이 50%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사업에 비유해보면 여러분은 5% 이자로 돈을 빌려서 50%의 이자로 비트코인에게 빌려주고 45%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해서 15%의 이자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 15%의 이자로 대출을 해줍니까? 비트코인한테 50%의 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 투자가 무위험으로 연간 50%의 수익을 제공합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24%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향후 10년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연간 24%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제대로 각 잡고 들어볼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17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바꾸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은 사이버 호넷의 무리이며 80억 명의 사람들이 포함된 천둥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It's going on for far beyond your lifetime, and it's much bigger and stronger and more powerful and more intelligent than you are.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생애를 훨씬 넘어서 계속될 것이며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합니다.
이건 마치 나심 탈레브가 말한 바보 지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새들이 더 잘 날게 하는 법을 강의하는 꼴이라니까요. 마치 여러분이 독수리에게 비행 방법을 강의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라면 당신은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비트코인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3억 개의 회사와 80억 명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88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크고 시장은 넓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바꾸려는 시도보단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레이지 아이즈에 대해서 농담을 하곤 했죠. 자, 18번째 규칙. 레이지 아이즈는 끝없는 거짓말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밈이라고 생각했죠. 와, 레이저 아이즈 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자!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로 오를 때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했다가 바로 레이저 아이즈 내리고 비트코인 팔고 익절이라면서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참 애처롭습니다. 레이저 아이즈를 벗지 마십시오. 레이저 아이즈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승했을 때 승리했다면서 16개의 엉망인 사업을 시작하고 14개의 멍청한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똑똑하니까 괜찮다고요? 자만심은 몰락의 전조 증상입니다. 비트코인은 1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100조 달러, 500조 달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때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잘 성장할 것입니다.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하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폰용으로 만드는 280만 개의 모바일 앱 중에서 성공한 앱의 이름을 12개 정도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크롬에는 180만 개의 확장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에 2개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의 99.9%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죠. 레이저 아이즈는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넥스트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100달러에 사고 5,000달러에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개의 엉망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중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장의 변덕, 정부의 규제, 경쟁사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겪게 될 겁니다. 아, 알고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네요. 어쩌다 보니까 직원이 돈을 훔쳐갈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은행이 망했네요. 이런 소리나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발명할 때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될 겁니다. 레이저 아이즈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존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배우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But what I do appreciate about Bitcoin is it's bigger than all of us. It's stronger than all of us. It'll outlive all of us.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우리 모두보다 크고 우리 모두보다 강하며 우리 모두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방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고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세요. We're almost done.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21가지 규칙을 발표하면서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You do not sell your Bitcoin.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은 에너지이며 생명과도 같은 거란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세요. 만약 여러분의 불이 꺼지면 가족들이 얼어 죽게 될 테니까 절대 불이 꺼지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사토시는 여러분에게
비트코인이란 경제적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착하고 소유하고 모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걸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50%씩 상승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팔 때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을 포기하고 다른 걸 사는 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분산 투자는 승자를 팔고 패자를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팔아야겠죠. 여러분의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비트코인을 팔거나 담보로 잡아야겠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의자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마세요. 다른 모든 건 열등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팔라고 유도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에게 헤지펀드, 주식, 아이디어 등 무엇이든 간에 비트코인과 교환하라고 유도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받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비트코인의 21번째 규칙까지 왔습니다. Spread Bitcoin with love. 사랑으로 비트코인을 전파하세요. 여러분, 증오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공격성은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토시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저항할 것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부른다고 증오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비트코인을 뭐라고 부르든 누가 비트코인에 대해 현란한 혓바닥으로 비난을 해도 그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비트코인이 필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언젠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비트코인이 필요한 사람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쁘게 굴거나 무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대할 때 우리들의 가장 좋은 대응은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증오로 대한다면 그들의 학습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더 느리게 배우고 더 늦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들은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걸 기억하고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엄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겠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주면 그들은 더 빠르게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무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폭력적이었다고 말하게 되는 핑곗거리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비트코인과 무관한 엉뚱한 갈등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러니 곳곳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사람마다, 기관마다, 국가마다 비트코인을 제안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무언가를 제안하세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지해주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